안녕하세요. 경인교육대학교 전시공간 진우지움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저는 진우지움의 전시 도슨트 이윤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올해 진우지움에서는 데이터로 상상이요라는 주제를 가지고 데이터 시각화의 다양한 방법들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데이터 시각화, 아직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을 위해 제가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오시죠. 최근 많은 예술가들은 작품을 디지털 방식으로 제작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디지털의 기본 데이터로서 컴퓨터에 활용되고 있는 이진법을 만들어낸 독일의 학자 라이프니츠를 소개합니다. 사실 이 이미지는 1902년 발견된 라이프니츠의 두개골입니다. 이 두개골 이미지에 인공지능 기술을 더해서 가상의 인물을 만든 거예요. 이 작품들의 이미지는 인종, 성별, 나이 등의 데이터 값을 변경하여 만들어졌는데요. 오른쪽으로 갈수록 점점 어려지고 있습니다. 흥미롭죠? 인공지능이 만들어낸 이미지는 다시 아민 푸어그라벡 작가에 의해 스크래치 페이퍼에 그려집니다. 작가의 손길이 더해지니 진짜 살아있는 사람처럼 느껴지지 않나요? 현재의 인공지능은 스스로 학습하며 너무나 쉽게 수많은 데이터를 만들어냅니다. 세상이 디지털화될수록 데이터는 끊임없이 증가하겠죠. 인공지능과 데이터,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죽은 사람까지도 쉽게 데이터화되는 디지털 세상에서 아민 푸어그라벡 작가는 왜 굳이 시간과 정성을 들여 작품을 완성하고 있는 걸까요? 지금 보시는 영상 작품은 중국의 유명한 서예가 왕이지를 비롯해 20여 명의 고대 서예가들의 글씨 데이터를 수집해서 만들었습니다. 한자의 형태가 일렁이면서 사라지는데요. 중국 설화 속 왕이지가 서예 연습을 하면서 연못에 붓을 씻었다는 검은 연못 이야기를 바탕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시간과 정성을 들여 끊임없이 서예 연습에 임했던 왕이지의 연못은 금세 검은색으로 변했는데요. 큰 연못이 검은 먹물로 덮였다니 왕이지가 얼마나 열심히 노력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사실 글씨의 형태가 일렁이면서 사라졌다가 다른 글씨체로 변하는 것은 인공지능이 글자 데이터를 학습하는 모습입니다. 화면에 쓰여진 한자 미경지력은 미래 풍경을 의미하는데요. 더 이상 인간이 직접 쓸 필요가 없어 글자가 사라진 미래의 풍경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미래에는 사람들이 글자를 직접 쓰지 않는다니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어쩌면 해석이 불가능한 이집트 문자나 동굴벽화의 문자들도 과거의 조상들이 시간과 정성을 들여 연습하고 연습한 글씨체일지도 모릅니다. 크리스첵 작가는 미래의 사람들이 아름다운 고대의 글씨와 글씨에 담긴 수고를 기억하도록 데이터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작품 어떠신가요? 아주 세련된 디자인 같지 않으신가요? 여기에서 사진을 찍어서 프사로 쓰면 눈에 확 띌 것 같습니다. 기후학자 에드 호킨스는 1년간 지구의 평균 기온 데이터를 줄무늬와 색으로만 최대한 간단하게 시각화하여 많은 사람들이 지구 온난화에 대해 대화하기를 기대합니다. 이 작품의 작가는 기후학자입니다. 작품에서 각 줄무늬는 지구의 1년 평균 기온을 나타내지요. 왼쪽 작품은 1850년부터 2020년까지 170년간의 지구 전체의 평균 기온을 색의 변화로 표현한 것입니다. 기온이 상승할수록 줄무늬는 붉어집니다. 바로 오른쪽 작품이 우리나라의 1901년부터 2020년까지의 기온 변화입니다. 왼쪽이 과거이고 오른쪽이 현재예요. 기온은 최근 들어 급격히 상승하고 있습니다. 지구온난화는 우리 모두가 이미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지구온난화를 멈추기 위해 무엇을 하고 계신가요? 정말 이대로 괜찮을까요?
여러분은 기록화를 아시나요? 특정한 사건을 사실적으로 묘사하여 그 내용을 눈으로 볼 수 있게 그린 그림을 기록화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기록화로는 왕실과 국가의 중요한 행사나 사건 등을 그린 궁중 기록화가 있죠. 이 작품은 최연석 작가의 기록화인데요. 혹시 여기가 어딘지 아시겠나요? 이곳은 인천의 차이나타운이 위치한 계양장입니다. 계양장의 상징이 되는 근대 건축물들이 보이지요? 그런데 그보다 더 자주 눈에 띄는 존재는 다양한 종류의 나무들과 고양이들입니다. 여러분은 계양장에 있던 나무와 고양이를 기억하시나요? 전통적인 기록화에는 값비싼 비단에 신분이 높은 사람들이 그려졌다면 최연석 작가의 기록화는 가장 저렴한 옷감인 마에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던 고양이와 나무들이 역사적인 건물들과 동등하게 그려져 있습니다. 그 누구도 신경 쓰지 않았으나 계양장에 오랜 시간 살고 있었던 동물과 식물 데이터는 우리가 얼마나 인간 중심으로 생각하며 살아가는지를 깨닫게 해줍니다. 이 하얀 덩어리들은 무엇일까요? 이 덩어리들이 설치된 곳에서 사람들은 무엇을 할까요? 서혜양 작가의 취미는 암벽 등반입니다. 인공 암벽에 붙어있는 홀드를 작가의 신체에 맞는 조건으로 제작한 작품으로 이 홀드들은 흘러가는 구름 영상과 함께 실제로 암벽 타기에 편리한 방식으로 벽에 설치되었습니다. 서혜영 작가는 오랫동안 전통적인 조각 교육을 받아오면서 똑같은 작업 방식, 결과물 중심의 작업 방식에 불만을 느끼고 내가 할 수 있는 조각에 대해 고민합니다. 그러다 자신의 신체적 조건이나 삶의 경험을 반영하는 과정 중심의 조각 작업을 시도하게 되었습니다. 암벽 타기를 즐기는 작가만의 신체 데이터로 작품이자 도구를 만들고 그것을 실제로 활용하여 작가의 일상과 예술의 경계를 허물고자 하는 시도가 매우 인상적입니다. 자, 따라해 보실까요? 이 작품은 인공지능을 통해 인간의 움직임을 데이터로 시각화하고 교육에 활용한 작품입니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사람들은 개인적인 공간에서 스스로 학습하게 되었는데요. 이로 인해 증가한 웹캠을 사용하여 영상에 등장하는 요가 동작을 따라하면 관람객의 동작이 화면에 나타납니다. 바로 밑에 3개의 클래스가 관람객의 자세를 체크하여 운동을 돕습니다. AI 트레이너인 셈이죠.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비대면으로 체육 교육을 가르치는 백준영 작가의 작품이었습니다. 보셨어요? 이번에는 문자가 저를 따라오는데요? 작품 앞에 서는 순간 글자가 나타나는데요. 글자의 형태는 갖췄지만 의미 없는 데이터입니다. 무작위로 초성, 중성, 종성이 조합되기 때문이지요. 관람객의 움직임에 따라 글자는 번지고 미끄러져 변형됩니다. 문자 형태의 데이터는 관람객의 몸과 연결될 때 본래의 형태를 잃지만 관람객의 움직임에 반응해 새로운 흔적을 만들어냅니다. 경험의 흔적이죠. 이 작품은 데이터의 주체가 인간 자신임을 일깨우고 있습니다. 무의미한 데이터도 사람과 만날 때 비로소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다음 작품 역시 문자 데이터를 시각화한 작품입니다. 여러분은 초등학교에 입학해서 처음으로 교과서를 받았던 날을 기억하시나요? 1학년 1학기 첫 국어 교과서를 받아들었을 때의 설렘 다시 느껴보실까요? 가장 왼쪽에 위치한 1955년 1차 교과서를 시작으로 2015 개정 국어 교과서 표지가 동그랗게 시각화되었습니다.
동그라미가 클수록 오랜 기간 사용되었죠. 최근엔 교과서가 자주 바뀌었네요. 화면의 교과서 중 여러분은 어디에 속하시나요? 10번의 교육과정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공통적으로 단어가 크게 두 축으로 나뉩니다. 나, 너, 우리를 중심으로 한 축, 어머니, 아버지, 아기, 가족을 중심으로 한 축. 글자 크기가 클수록 다양한 교과서에 여러 번 등장했음을 의미합니다. 이 단어들은 전 세대를 아울러 공통으로 제시되는 단어들로 공동체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엄마, 아빠, 할머니, 할아버지 등 서로 세대가 다른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관람하면 더 많은 이야기가 다양하게 나올 것 같아 기대하게 되는 작품입니다. 이 작품은 경기도의 한 초등학교에서 올해 3월에서 4월까지 조사한 데이터입니다. 학생들의 친구 네트워크와 본인의 행복감의 데이터를 아름답게 시각화했습니다. 일반적으로 학교 친구는 반에 따라서 다를 수 있으므로 같은 반에서 친한 친구 5명과 다른 반에서 친한 친구 5명의 이름을 적게 하였고, 지목을 많이 받은 아이일수록 도형의 크기를 크게 표현하였습니다. 또한 도형의 색상은 학생들의 행복감을 데이터한 것으로 동일한 색상의 친구들은 행복감이 같습니다. 물론 학생의 이름은 모두 가명입니다. 2년간의 조사로 친구 네트워크 구조는 우연적이기도 하지만 서로 공통된 부분, 예를 들어 성별, 관계, 행복감 등이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해주었습니다. 그러나 일방적인 관계는 오래가지 못합니다. 서로 혜택을 누리는 관계가 친구 네트워크 구조에 큰 영향을 준다는 것을 기억해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친구 네트워크, 신체 움직임, 온도, 해골 등의 데이터 시각화 작품을 함께 하셨는데요. 지금부터는 직접 소리 데이터를 만들어서 시각화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들리시나요? 경기도의 정체성을 담은 우리나라 전통 장단인 길군 악칠채입니다. 씩씩한 느낌이죠? 보이시나요? 컴퓨터와 연결된 아두이노는 음량을 측정할 수 있는 소리 센서와 연결되어 소리를 데이터로 만들어줍니다. 내가 연주한 전통 장단은 우리 모두의 연주로 시각화되었습니다. 정말 아름답지 않나요? 오늘 전시 어떠셨나요? 세상에는 많은 정보들이 있고 이것을 시각화하는 방법도 참 여러 가지가 있죠? 데이터 시각화를 통해 우리가 사는 세상을 잠시나마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오늘 함께 하신 데이터 시각화의 10가지 방법 외에도 다양한 방법들이 예술과 디자인, 연구, 교육 등의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습니다. 11월 13일까지 전시가 운영되고 있으니까요. 꼭 한번 들려주세요. 감사합니다.